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죠. 12월 한 달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구세군 자선냄비인데요. 구세군 자선냄비는 한국에서 1928년 처음 시작돼 겨울철 나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도 12월 1일 자선냄비 시종식과 함께 전국에서 모금이 시작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구세군 대한본영 커뮤니케이션스 부장이신 박종환 사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년 겨울 거리에 울리는 사랑의 종소리 자선냄비로 잘 알려진 한국 구세군에서 일하고 있는 박종환 사관입니다. 예, 한국 구세군은 1908년 첫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100년이 넘게 역사를 가졌고요. 또한 대한민국 대표 구호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구세군은 개신교의 여러 교단들 중 하나지요. 그런데 다른 개신교 교단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사관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아니라 사관님으로 호칭을 하지요. 이 구세군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떤 정신이나 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죠. 예. 예, 구세군은요, 인간 영혼만을 구원하는 이 개인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개인이 살아가는 어떤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또 잘못된 사회 구조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먼저 육체적인 필요, 또 뭔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이 전인적인 구원을 그 선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선교 정신에서 항상 우리의 모토인데요. 우리 구세군의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는 이런 선교 모토를 갖고 지난 150년간 발전해 왔습니다. 예. 예. 그 구세군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군대와 같은 조직 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저희는 이제 어떤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신속성, 그다음에 적합성, 또 명령에 따른 또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이 전달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직의 부분이 군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군대의 그 조직을 차용해 와서 이 군대의 조직을 갖고 신속성, 그다음에 단일성, 그다음에 이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넓게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군대 조직을 이용하지만 다 군대의 그 좋은 요소들만 저희가 이용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구세군의 조직의 이름들이 다 그러니까 칭호들이 군대 용어들이 많습니다. 네. 사관도 그 군대 용어 중에 하나고 저희 이제 교단장이신 이제 사령관님도 또 군대 용어고요. 또 직책의 부교도 있고요. 뭐 이런 등등 군대 용어가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 이렇게 단일한 조직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 그 천주교나 우리 원불교도 사실 그렇고요. 그렇죠. 개신교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개별 교회의 어떤 독립성이 강조되는 특징이 있는데 구세군은 그 개신교 안에서도 이렇게 단일한 어떤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구세군은 19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금을 시작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교회가 좀 많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전국에 보면 한 230여 개의 구세군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영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코어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군대에 영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동성이 아주 민첩한 그 천막을 치고요. 그 필요가 있는 곳에 저희가 그 만약에 가게 되면 그 빨리 천막을 젓고 그 필요한 데 가서 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영문을 이제 해서 거기서 이제 그 필요를 채우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펴는데 이게 바로 저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전통적으로 교회라는 용어도 쓰지만 영문으로
예, 전통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것이 한 230여 개가 전국에 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러고 보면 이 네. 구세군의 교회들, 이제 영문이라고 하셨는데 영문은 예, 예. 주로 이렇게 좀 시골에 많이 있다는 그 인상을 제가 받았는데 좀 예,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개신교가 성교 초기에는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 또 이런 거로 이 큰 교단이 먼저 선점을 했다기보다도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뒤에 들어온 후발주자인 저희 구세군들은 이 성교지 분할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되었고 또 지방 중에도 가장 열악한 곳인 교회들이 일반 교회들이 못 들어가는 곳에 저희 구세군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곳에서 저희들은 이제 선교 사역을 펼치게 되었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곳을 찾아서 네, 그렇죠. 찾아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꼭 필요한 역할들을 찾아서요. 그렇죠. 환경이 열악하고 또 다른 교단들이 돌보지 못하는 곳에 저희가 들어가게 된 거죠. 예. 역시 그 종교의 역할은 뭐니 해도 필요한 네네. 곳에 찾아가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구세군 하면 역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빨간 자선 냄비입니다. 매년 12월 한 달 동안 모금이 진행이 되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2월 1일에 시종식을 저희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고요. 그래서 이제 1일부터 이제 그 시종식이 끝나면 전국 그 곳곳에서 이 모금 초소에서 자선 낭비를 걸고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자선 낭비만 활동하는 단체로 이제 보이게 된 게 바로 그 이유인데요. 언론에 노출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12월 한 달 동안 활동하는 거로만 보게 되는데 이제 저희 구세군은 12월 한 달만 아닌 매 한 해 동안 저희가 네네.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요. 예, 계속적으로 그 1년 내내 어느 곳에 우리가 필요한 곳에 가면 그쪽에 가서 이제 피로를 채워주고요. 특별히 이제 그래서 1년 내내 저희가 12월 한 달에는 자선 낭비를 하지만 저희가 1년 내내 하는 것들은 이제 QR 기부라든지 또 각종 페이 이 모금 또 문자 전화 등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을 해서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올 한 달간 진행되는 이 자선 냄비 그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구세군 자선 냄비는 많은 봉사자분들과 함께 또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좀 계획이 진행이 됩니까? 매년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저희가 11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이제 자원봉사자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매년 그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얻을 때는 좀 선별할 정도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한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는 이제 신청이 조기 마감되어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특별히 이제 그 길거리 모금 하시는데 오셔서 자기가 또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연결이 되어서 항상 같이 이제 봉사를 하는데 특별히 그 한 초소에는 2인 1조가 그러니까 2명이 한 조가 되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하고 다시 교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8시간을 봉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전국 몇 군데서나 진행이 돼요? 전국으로 보면 지금 한 초소로 보면 한 500개 초소가 넘습니다. 예. 그 우리가 그 군대에서 경비 쓸 때 초소란 말 쓰는데 이 모금이 진행되는 곳을 초소라고 부르는군요. 예, 모금, 초소 뭐 저희는 뭐 2개 다 쓰고 있습니다. 초소. 예. 모금 초소. 예. 자, 이렇게 그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을 이렇게 총괄하고 계시는데 이 모금 활동을 하다 보면 참 훈훈하고 감동적인 사연들도 곳곳에서 좀 전해질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뭐 매년마다 감동을 받는 것은 어린이들이 1년 동안 자기들이 모은 동전을 갖고 와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부를 할 때 그 친구들의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참 감동이 느껴지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기금속이나 또 그 아버님이 이렇게 어디에다 고이 모셔뒀던 현금 이런 거를 이제 사연이 있으면서 저희들한테 갖고 옵니다. 네. 아버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버님이 이것을 구세군에 기부하면 참 좋으실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또 사연도 좀 저희가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뭐 많습니다. 뭐 어느 분은 또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이 너무 기억이 나서 자기도 또 그 도움받은 부분에 또 그것을 또 더해서 이렇게 또 가난하지만 뭐 10,000원이면 20,000원, 50,000원 받았으면 100,000원을 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또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 너무 감동이 많습니다. 네. 뭐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뭉클한 감동의 이야기는 저희가 한 해 할 때 한 1,000여 통의 사연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그 모금된 또 소중한 정성은 네. 주로 네. 이제 어떤 분들에게 전달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좀 네. 어떤 분들이 가장 1순위로 좀 도움을 받게 됩니까? 저희는 뭐 우리 성교 선언문에도 있지만 인간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차별 없이 모든 이의 필요를 채운다는 모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가장 먼저 저희는 이제 기초 생계, 또 환경 개선, 또 사회 안전, 건강 증진, 또 역량 강화 이 5가지 원칙을 나침판을 삼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것은 긴급구호입니다. 네. 긴급구호가 이제 뭐 수재가 터졌던 지진이 났던 산불이 났던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이제 출동을 해서 거기에 먼저 필요를 채우고요. 두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갑자기 긴급적으로 뭐 재난을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사업이 부도가 났거나 뭔가 재난을 맞아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구세군만의 어떤 네. 그 원칙이나 어떤 우선순위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하나 좀 자랑할 거라기보다도 저희가 좀 요즘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조금 뭐랄까 긍지를 느끼고 예,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게 저희가 그 긴급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긴급 지원인데 카드를 줍니다. 체리 카드라 그래가지고 네. 이 카드 이제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채워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어디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절대 이제 술이나 담배 이런 어떤 향락성 음식을 사게 되면 저희들한테 이게 다 데이터에 수입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분들이 우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돈은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게 되고요. 그분들이 라면을 사든 뭐 쌀을 사든 식료품을 사고 음료수를 사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한테 다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보면 이분들이 뭘 사고 뭘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데이터 안에 다 수집이 돼가지고 예. 우리가 다시금 이것을 그분들에게 뭘 도와줄 것인가 나중에 뭐 설이나 추석 때 어떤 물건을 이분들에게 주면 좋아할까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참고가 되고 있어서 참 요새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자긍심을 많이 느낍니다. 네. 잘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러게요. 이 구세군만의 이 사회복지 체계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정말 구세군만의 그렇죠. 그런 역할들도 해내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액을 보면 그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심이나 어떤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쭉 보시면 요즘은 좀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심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3일째, 4일째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이제 좀 안 좋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슈가 이제 또, 월드컵 열기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선 낭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희는 많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데요. 역시 우리 국민들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좀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작년보다 대비 한 30% 정도씩 더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 다행이네요. 그리고 월드컵 열기도 크게 걱정 안 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좋은 또 면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계속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나가면서 이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활동하는 거 보면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구세군의 이웃을 향한 마음, 이런 구세군의 정신은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양한 또 이웃 종교인 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구세군 이제 자선남비는 100년이 넘게 대한민국의 나눔의 역사 속에서 이제 국민들의 선의로 진짜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진짜 코로나19라는 이제 전례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이 나눔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00년의 역사 동안 여러분들이 진짜 작고 소중한 그 나눔을 통해서 채워준 것을 저는 나눴고 또 채우고 있는 중이고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눔의 실천이야말로 올겨울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이라는 것을 또 한번 이 시기에 좀 서로가 나눴으면 하고요. 그래서 구세군 자선남비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세군 대한본영 커뮤니케이션스 부장이신 박종환 사관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사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